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승무원으로 살아가는 나라라 태주기의 태주기입니다. 저는 현재 일본에서 8년째 살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대학교 다니던 시절 때 했던 아르바이트랑 그에 관련된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새 이제 시국이 이렇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일본에 유학 오실 분들이나 아니면은 일본에 워홀로 오시는 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야외 캠핑장에서 고기 굽는 거 세팅해주고 치우는 알바랑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이제 에어컨 설치하는 거 짐 나르고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르바이트 했었었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 일본의 체인점 케이크 가게, 그 다음에 유니클로, 또 이제 한국어 과외 아르바이트도 했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다른 유학생들보다 아르바이트를 훨씬 많이 했어요. 유학생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 28시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거의 맥시멈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간상. 왜냐하면 제가 금수저도 아니고 집에서 지원받는 거는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집세, 핸드폰, 수도세, 가스세, 인터넷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적어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은 제가 벌어야지 생활이 유지됐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정말 이것저것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들을 전부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딱 세 가지만 간추려서 얘기할게요. 유니클로, 그 다음에 한국 식당, 그리고 한국어 과외. 이 세 가지를 좋았던 점이랑 나빴던 점, 그리고 관련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한국 식당으로 먼저 얘기를 풀어볼게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일본에 왔을 때 한국에서 이미 JLPT 1급을 따고 왔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N1이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일본어도 잘하고 금방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르바이트가 쉽게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단순한 아르바이트이기도 하지만 카페에 떨어지고, 그 다음 편의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떨어지고, 체인점 술집 알바도 떨어지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바가 계속 안 구해지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식당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동유모라고 동경 유학생 모임을 검색해 보시면은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아르바이트 구하는 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이시면은 한국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는 정말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일은 정말로 식당 일이에요. 네, 주문 받으면은 이제 주문 받은 음식 나르고, 그다음에 상 치우고, 불판 나르고, 고기 구워주고. 거기서 사용하는 일본어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솔직히 일본어 잘 못해도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문 받을 때나 이제 일본어 쓰지, 주방 이모며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하면서 한국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유학 오시거나 아니면 워홀로 오셔가지고 일본어 실력을 늘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국인 식당에서 일하는 거를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정말 일본어 실력이 안 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 한국 식당을 그만뒀거든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국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통 한국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같이 이제 일본어가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점장이나 아니면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사람을 약간 막대하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었고요. 뭐라 그래야지, 약간 텃세가 있다고 해야 하나? 제가 한국 식당에서 3개월 정도 일했었는데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점장한테 멱살을 잡혔어요. 그때 제가 20살이었었는데 갓 고등학교 이제 한국에서 졸업하고 일본에 갔었기 때문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얼마나 제가 또 우습게 보였으면은 이렇게 멱살을 잡혔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멱살을 잡힌 이유가 제가 웃으면서 일을 안 한다고 멱살을 잡혔어요. 표정 안 좋게 일한다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로 주의하면 되는데 점장이 갑자기 와가지고 멱살을 잡더니 야 웃어, 웃으면서 일해, 표정 그려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지금의 저 같았으면은 저한테 이렇게 멱살을 잡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가만히 안 놔뒀겠죠. 근데 또 그때 워낙에 또 어리고 그리고 제가 또 좀 성격이 여리다 보니까 원래 이런 건가?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거였으니까 그때 그 알바가. 그래서 좀 약간 상처를 받고서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물론 그렇게 표정 어둡게 안 좋은 얼굴로 알바했었던 저한테도 문제는 있었기야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막대하듯이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절대 다시는 한국인 식당에서 알바를 안 해야겠다. 예, 한국 식당에서 알바를 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일본인 친구 소개로 그 친구와 같이 노가다 비슷한 걸 했었어요. 이제 캠핑장에 손님들 오면은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세팅해주고 손님들 가시면은 그걸 싹 치워가지고 이제 바베큐 통이라든지 나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밤 시간에 새벽 시간에 이제 어떤 특정한 건물에 가요. 그 건물에 에어컨을 새 걸로 이제 가는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무거운 거 나르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주변에 다 일본 사람들밖에 없다 보니까 일본어 실력도 공부도 많이 되긴 했는데 정말 몸이 고돼가지고 만족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동네에 있는 체인점 케이크 가게에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파리바게트나 트레주루 이런 곳에서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은 저 빼고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 포함해서 손님들까지 다 이제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점은 정말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단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케이크 자체가 저랑 안 맞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케이크 같은 경우는 모양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루는 것도 이제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왜냐면 크림 같은 거 이제 한번 잘못 건드리면 모양이 망가지니까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에 좀 안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케이크를 몇 번 망가뜨려가지고 꾸지람도 받고 그랬어가지고 이거 나랑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1년 채우고 그냥 뭐 저랑 안 맞았었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때쯤 되니까 제가 일본어 실력도 많이 늘어가지고 어디 가서 사람들이랑 길게 대화하지 않는 한 제가 이제 외국인이란 거를 모를 정도의 수준까지 일본어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기왕 알바하는 거 더 큰 곳에서 이제 시급 더 많이 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유니클로 면접을 보게 됐고 이제 합격해서 유니클로에서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시급이 제가 살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엔이었는데 제가 일했던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1,200원을 줬어요. 1,2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되겠죠? 유니클로에서 일하면서 좋았던 점은 시국이 이렇긴 하지만 예전 얘기니까 좋았었던 점은 15분 단위로 스케줄이 표가 나와요. 제가 하루에 5시간 근무한다고 하면은 그 5시간을 15분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할 일을 다 써놔요. 그래서 그 써놓아진 대로만 전 일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했어요. 이제 눈치 보면서 적당히 이제 청소하고 적당히 빠져가지고 이제 뭐 다른 일 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써진 대로만 일하면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30분 동안 매대 정리, 뭐 15분 동안 청소, 그 다음에 또 이제 1시간 동안 피팅룸 관리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짜져서 나오기 때문에 일하기에는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시급이 1,200엔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만둘 쯤에는 이제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아르바이트 안에서도 이제 랭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승급 시험 같은 게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시급이 최종적으로는 한 1,300엔 정도가 됐었습니다. 저희 매장에 같은 경우에는 100명 가까운 인원이 있었는데 거의 매일 다른 멤버들이랑 새로운 멤버들이랑 일을 하면서 새로운 지인들도 많이 사귀고 또 그 사람들이랑 이제 놀러 다니기도 하면서 이제 일본어 실력도 많이 늘 수 있게 돼가지고 저는 굉장히 유니클로에서 알바했었던 거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좋았던 점은 딱히 생각나지 않은데 안 좋았던 사건은 하나 있었어요. I never made it, but I know what it takes. I'm motivated by a mix of emotion. Got my statement, and I. 제가 이제 한 달 가까이, 거의 우울증 가까이 이제 되게 우울했었던 그렇게 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은 어느 날 손님이 와가지고 영수증에다가 방한용으로 구매 이런 식으로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을 그러니까 방한용으로 구매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자필로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한용이라는 한자를 써야 되는데 그 한이라는 방한 그 한을 제가 획을 잘못 그었어요. 반대편으로 그은 거예요. 어이가 없네.